미국 프로농구 NBA 보스턴 셀틱스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포워드 제일런 브라운을 지명했습니다. 브라운은 프로 3년차까지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보스턴은 브라운의 잠재력을 믿었고 네 번째 시즌을 앞둔 2019년 10월에 4년 총액 1억 1,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장 계약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브라운은 그때까지 3순위 출신 신인다운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의 몸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보스턴 구단을 향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천천히 차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갔습니다. 2019-2020 시즌에 평균 20.3득점을 기록하며 한 단계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시즌 평균 득점이 13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출전 시간과 역할이 늘어났음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연장 계약이 반영된 첫 시즌 연봉이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2020-2021 시즌에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며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스턴은 브라운과 5년 총액 3억 400만 달러의 조건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슈퍼맥스 계약으로 브라운은 NBA 선수 중 최초로 총액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자 4년 전보다 더 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운이 보스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리그 최정상급 선수 대열에 서 있는 선수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브라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했던 2022년 NBA 파이널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선보인 바 있었고 이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이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으로 이어지는 원투펀치로는 NBA 우승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두 선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었죠. 게다가 주축 선수의 몸값 규모가 커질수록 선수단 구성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늘 그래왔듯이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브라운은 보스턴을 NBA 정상으로 이끌었고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브라운은 보스턴에 1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습니다. 폴 피어스, 케빈 가넷, 레이 앨런 등이 활약한 2008년 이후 첫 우승이자 통산 18번째 우승입니다. 이로써 보스턴은 LA 레이커스의 17회 우승 횟수를 제치고 통산 최다 우승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보스턴 홈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승 행사에서 파이널 MVP로 호명된 브라운은 감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브라운은 팀 전체의 노력이었다. 나의 형제들 그리고 최고의 파트너인 테이텀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하며 테이텀과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테이텀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축하한다. 브라운은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의 원투펀치는 훈훈한 결말을 맞이했네요. 브라운은 파이널 시리즈 내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차전이 끝나고 보스턴 최고의 선수는 브라운이라는 제이슨 키드 댈러스 감독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보스턴의 간판 선수는 테이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미국 현지 미디어 내에서는 키드 감독이 보스턴 선수단을 흔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모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에 단 1년 재학했지만 그 1년 동안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 등의 모습을 보여 드래프트 때는 NBA에서 뛰기에는 너무 똑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미항공 우주국 나사로부터 인턴십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도네 체스팀에서도 에이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초빙 강사로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운동을 잘하면서 공부도 잘했던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런 브라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라운은 준수한 신체 조건과 탁월한 운동 능력,
정교한 슈팅을 겸비한 공격형 스윙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방면에서 포텐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 하나 완성되지 않은 로우 플로어 하이 실링 타입의 유망주였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돌파와 슈팅을 장착해 평균 25득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올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우선 골 및 마무리 능력이 준수하고 3점 성공률이 40%에 달해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피니셔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미드레인지도 수준급이라 세팅만 잘해주면 페이더웨이나 풀업, 점퍼 등 개인기로 얼마든지 볼륨을 뽑아낼 수 있고 샷 효율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후스라 핸들링 문제로 볼 소유를 길게 끌지 않는 편이라 오프볼 슈터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1대1 아이솔레이션 자체는 수준급이라 히어로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득점 툴만 놓고 보면 토탈 패키지에 가까운 수준의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비의 경우 적정한 신장과 윙스팬, 뛰어난 운동 능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맨투맨 수비에 능한 선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에이스 스토퍼 롤에 적합하고 가로 수비와 세로 수비를 모두 잘하는 범용성이 있어서 1에서 4번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떡대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몇몇 포지션이라면 센터를 상대로도 호수비를 펼치는 등 스위치 디펜스에도 어울리는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평가가 애매한 부분은 볼 핸들링인데요. 19-20 시즌을 기점으로 초창기 브라운에 비하면 핸들링이 크게 발전해 돌파를 비롯한 본인 득점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잘하는 것 같다가도 집중 견제를 받으면 어이없게 볼을 뺏기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핸들링 파일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턴오버를 남발하며 경기를 말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한 적도 많습니다. 특히 왼손 핸들링이 약점이라 그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브라운으로 하여금 왼손을 쓰도록 유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드리블을 할 때 터널 시야가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메인 핸들러감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죠. 보통은 테이텀과 가드진이 볼을 운반하고 브라운은 마무리 위주로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 이는 상술한 대로 핸들링이 상급도 아니고 시야도 장점이 아니기에 공을 오래 들고 있어봤자 이득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개인 수비력과 팀 수비력 사이의 낙차가 큰 편이라 브라운의 경기를 자주 접하는 보스턴 팬들은 그의 수비력이 다소 과대평가되었다는 평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위치 상황에서 멍을 때리거나 수비 로테이션에서 헤매다 오픈 3점을 내주거나 커터에게 쉬운 찬스를 허용하는 등 팀 수비에서 집중력 이슈가 있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물론 팀 수비가 구멍급으로 구린 건 아닌지라 보통의 팀이라면 그 대인 수비력만으로 좋은 평을 받을 만도 하나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유기적인 수비로 유명한 편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다소 부각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총평하면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눈앞의 상대와 일기토를 벌일 때 진가를 발휘하는 스윙맨입니다. 이런저런 뚜렷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1대1로 혼자 득점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아이솔레이션을 막는 데에는 도같은 선수이며 컨디션이 받쳐주는 날에는 자기 팀 에이스인 테이텀을 대신해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파이널에서는 사실상 1옵션의 역할을 수행하였죠. 파이널 1, 2차전에서는 각각 포르징기스, 주루 할러데이와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심각한 부진에 빠진 제이슨 테이텀을 대신해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50%가 넘는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의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에서 전반에는 6득점, 야투율 33%로 부진했으나 후반에는 동료들의 3점을 살려주는 패스를 뿌려댔고 거기에 승기를 잡은 클러치 점퍼를 포함 무려 24득점을 폭격하면서 30득점 8리바 8어시 야투율 54.5%를 기록, 자신의 폼이 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차전에서는 10득점으로 부진했지만 5차전에서는 2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16년 만에 우승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테이텀 역시 최종전 31득점으로 분전하였지만 브라운이 2차전에 뛰어난 활약을 하여 시리즈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던 점, 3차전에는 4쿼터에서 결정적인 샷들로 승리를 이끌었던 점, 그리고 시리즈 내내 루카 돈치치의 전담 마크, 수비수로 활약하여 효과적인 수비를 펼친 점 등을 인정받아 2024 NBA 파이널 MVP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브라운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자신이 플레이오프에서 약하다는 이미지를 깨부수며 마침내 테이텀, 브라운 체제로 우승한 성공적인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2년 연속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